네, 1960년생 67세 경자년 쥐띠 어르신 여러분, 명리학연구소 원장 복사골 천명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번에 풀어내기 아까운 내용이라 자리에 한번 고쳐 앉으시고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다가오는 6월, 우리 경자생 어르신께 큰 돈이 들어오기 직전에 반드시 먼저 찾아오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4가지가 차례로 나타나죠. 이 신호들은 제가 문턱 닳도록 손님을 받으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정리해둔 것이라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 신호가 너무 조용하게 와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냥 흘려보내신다는 거죠. 지하수가 차오를 때도 우물 위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야기 끝까지 놓치지 말고 들어주세요. 가슴 한쪽에 오래 품어오신 소원이나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어르신 한 분 한 분 함자 부르면서 정성껏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깊은 사연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생년월일과 함께 편하게 노크해주세요. 정성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신호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새벽 무렵, 그러니까 보통 잠이 한 번 깨는 그 어슴푸레한 시간에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누군가의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든지요. 30에도 더 전에 시집 보낸 막내 동생의 어린 시절 얼굴이 어른거린다든지요. 이미 세상을 떠나신 옛 동료가 꿈자리에 슬며시 다녀가신다든지요. 어르신만 그러시는 게 아니랍니다. 상담실 문을 두드리신 같은 경자년 어르신들이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어르신께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새벽 2, 3시쯤 혹은 잠들기 직전 그 어둑한 시간에 평소 떠올리지도 않던 사람의 얼굴이 문득 스쳐 지나간 적 있으신가요? 있으셨다면 댓글창에 그저 점 하나만 찍어주셔도 좋습니다.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게 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 잠이 얕아져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일어나는지 명리학의 원리로 짧게 풀어드릴게요. 어르신처럼 경자년에 태어나신 분의 지지 자리에는 자수라는 글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수를 옛 책에서는 흑지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거든요. 직역하면 검은 연못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검고 칙칙한 연못이 아니에요. 깊이가 너무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는 고요한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이 깊은 연못은 단순히 차가운 물이 고인 자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옛 어른들은 보셨어요. 말하자면 어르신 마음의 가장 깊은 우물 같은 자리죠. 그런데 다가오는 6월에 가보울의 강한 불기운이 들어오면요. 이 깊은 우물의 표면이 서서히 데워지면서 그 아래 오래 가라앉아 있던 옛 기억과 인연들이 슬며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서 새벽잠을 설치시거나 잊었던 얼굴이 자꾸 떠오르신다면 그건 어르신 눈에 우물 수위가 올라오고 있다는 첫 번째 기별인 셈입니다. 비유로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깊은 산속 우물에 누가 두레박을 내리지 않아도 지하 깊은 곳에서 새물이 차오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안에 가라앉아 있던 가벼운 부유물들이에요. 낙엽 한 장, 작은 깃털 같은 것들이죠. 운의 흐름도 똑같답니다. 큰 기운이 바닥에서 차오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가벼운 기억과 옛 인연들이 마음의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러니 새벽에 누군가가 자꾸 떠오르신다고 무서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마음 깊은 우물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반가운 기별로 받아들이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첫 번째 신호가 지나고
보통 며칠에서 길게는 보름 정도 지나서 나타나요. 뜸했던 사람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죠. 5년 전 혹은 10년 전 명절 인사도 끊긴 사촌 동생이 어느 날 뜬금없이 안부 전화를 걸어옵니다. 오랫동안 발길 끊었던 옛 친구한테서 짧은 메시지 한 줄이 들어오기도 하죠. 심지어 손주뻘 되는 조카가 갑자기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잡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군데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시면 두 번째 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작년 늦가을에 한 분이 상담실에 다녀가셨어요. 같은 경자년에 태어나신 어르신이셨는데 2달 새에 옛날 직장 선배 2분과 오랫동안 발길 끊었던 사촌 형님까지 잇따라 연락이 닿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우연인가 하셨는데 그 인연들 속에서 작은 매물 정보 하나가 흘러나왔답니다. 그 정보가 어떻게 풀려갔는지는 본인의 사연이라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요. 그분이 마지막에 두 손 모아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선생님, 우물물이 차오르는 게 이런 거였군요. 이게 바로 우리 경자년 어르신들께 두 번째 신호가 작동한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르신께 또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정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누군가에게서 메시지나 전화 받으신 일 없으신가요? 있으셨다면 그분 띠가 어떻게 되시는지 잠깐만 떠올려 보세요. 그게 만약 소띠나 용띠, 원숭이띠에 해당하신다면 이 신호의 무게는 훨씬 무거워집니다. 왜 그런지 짧게만 원리를 짚어드릴게요. 어르신의 띠 자리인 자수는 축토와 만나면 합을 이루어요. 자축합이라고 부르지요. 차가운 기운이 따뜻한 흙을 만나 단단히 결속되는 모양입니다. 또 신금과 진토를 만나면 신자진 삼합이라고 해서 흩어져 있던 물의 기운이 큰 강물로 모이는 흐름을 만들어내고요. 이 합과 삼합에 들어가는 띠가 바로 소띠, 용띠, 원숭이띠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오기 전에 어르신의 운의 우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 세 띠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르신 곁으로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직접 돈을 가져다 안겨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정보를 슬쩍 흘려주시거나 누군가를 소개해 주시거나 잊고 계셨던 무언가를 일깨워 주시는 식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분들이지요. 자, 여기서 흔히 알려진 명리 해석과 제가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보아온 해석이 살짝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에는 6월 좌우충을 무조건 안 좋게만 풀어놓았어요. 자수와 오화가 정면 충돌하니 충격이고 사고이고 분란이라고요. 물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같은 사주를 두고 사람마다 결과가 천차만별로 펼쳐지는 걸 오래 지켜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좌우충은 단순한 부딪힘이 아니라 정반대의 두 기운이 마주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옛 별자리 학문으로 풀어보면 자수는 한 무리 속에 우정과 이상을 담는 자리고요. 오화는 사랑과 창조의 자리거든요. 이 둘이 마주보고 부딪힐 때 단순히 깨지는 게 아니라 그 사이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점, 이걸 놓치시면 정말 안 됩니다. 길이 막혔던 옛 인연이 다시 통로를 만들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자년 어르신들께 두 번째 신호로 오랜 인연의 연락이 잇따라 닿는 거예요. 그건 어르신께 큰 돈이 들어올 통로가 옛사람들 사이로 조용히 트이고 있다는 분명한 표시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천을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만약 첫 번째 신호든 두 번째 신호든 둘 중 하나라도 이미 받으셨다면 다가오는 6월에는 그 연락 온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말을 중간에서 자르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조언하를 들지도 마시고요. 그저 잘 지냈느냐고, 살아오느라 고생 많았다고 한마디만 따뜻하게 건네주시면 그걸로 됩니다. 이게 작은 일 같아도
어르신 눈에 우물 입구를 활짝 여는 가장 중요한 손짓이에요. 옛말에 10,000가지 복이 들어오려면 먼저 입을 다스리라고 했죠. 다물라는 뜻이 아니라 따뜻하게 풀라는 뜻이거든요. 말 한마디로 우물 입구에 묵은 이끼를 닦아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신호만으로는 큰 돈이 직접 들어오진 않아요. 이 두 가지는 어디까지나 우물의 수위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뿐이거든요. 진짜로 두레박이 묵직해질 만큼 물이 차오르는 시점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신호가 함께 찾아올 때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이 세 번째 신호가 어르신의 몸 어딘가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정말 많답니다. 그게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한 가닥씩 천천히 풀어드리도록 하죠. 세 번째 신호는 어르신 몸의 가장 깊숙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평소와 다른 자잘한 변화가 한꺼번에 두세 가지가 몰려오는 거예요. 평생 단잠을 못 주무시던 분이 요즘 들어 이상하게 잠이 깊어지셨다든지요. 반대로 잠기가 어둡던 분이 새벽 4시 무렵 저절로 눈이 떠지신다든지요. 오랫동안 무뎌져 있던 입맛이 갑자기 살아나서 평소 즐기지 않으시던 음식이 땡기신다든지요.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묘하게 따끈해지신 느낌이 며칠째 이어지신다든지요. 이런 게 하나만 따로 오면 그냥 계절 탓이려니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두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서 오시면 그건 의미가 달라요. 어르신 몸이 어르신께 보내는 작은 기별이거든요. 왜 하필 몸에서 먼저 신호가 나타날까요? 이게 한의학과 명리학을 두루 살피지 않으면 이해가 어려운 대목인데 짧게만 풀어드리겠습니다. 옛 의학서에서는 우리 경장현 어르신의 자수가 신장과 방광 그리고 온몸의 혈액순환을 주관한다고 보았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수는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명을 끌어올리는 펌프 같은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6월 갑오월이 들어오면 위에서 갑목이 큰 장작이 되어 오화의 불을 더 키우게 됩니다. 이 강한 불기운이 깊은 우물에 내려와 닿으면 물이 한번 데워지지요. 데워진 물은 끓어 넘치기도 하고 또 살짝 데워진 정도면 오히려 차가워서 가라앉아 있던 미세한 알갱이들이 위로 떠오르기도 해요. 그게 바로 어르신 몸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이랍니다. 손발이 따끈해지시거나 잠의 깊이가 달라지시거나 입맛이 살짝 돌아오시는 게 다 같은 이치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노화의 신호가 아니라 어르신 몸의 깊은 우물에서 새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분명한 표시인 거죠. 여기서 잠깐 어르신께 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들어 이런 잔잔한 몸의 변화 중에 2가지 이상 겹쳐서 느끼시는 게 있으신가요? 있으셨다면 댓글창에 그 변화 중 한 가지만 살짝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어르신들 댓글을 함께 보시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실 거예요. 다만 한 가지는 꼭 부탁드릴게요. 이 몸의 신호를 운의 신호라고만 받아들이시고 정작 병원에 가셔야 할 진짜 증상까지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슴이 묵직하게 짓눌리는 느낌,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 어지럼증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그건 운의 신호가 아니라 몸이 어르신께 보내는 다급한 구조 요청이에요. 지체 마시고 자녀분께 말씀하셔서 가까운 병원부터 다녀오십시오. 진짜 큰 복은 건강한 몸 위에서만 머무를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신호가 가장 흥미로워요. 큰 돈이 들어오기 전에 신기하게도 아주 자잘한 횡재가 먼저 찾아오시거든요. 길을 걷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줍는다든지요. 자판기에서 동전이 더 떨어진다든지요. 쇼핑하러 마트에 다녀오셨는데 영수증을 보니 계산이 한 푼목 빠져 있다든지요.
오래전에 가입해두고 잊고 계셨던 적금이나 보험에서 환급금 안내가 슬쩍 도착한다든지요. 작은 사은품에 당첨이 되신다든지요. 이런 자잘한 일들이 한 달 안에 두세 번 잇따라 일어나신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 이게 왜 일어나는지 명리학의 식신생재라는 원리로 풀어드릴게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풀어놓으면 별것 아니에요. 식신이라는 건 내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활동력, 그러니까 먹고 자고 일하고 웃는 그 일상의 기운을 말합니다. 이 식신이 잘 돌면서 재성이라는 재물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흐름을 식신생재라고 부르거든요. 예책에서도 이 구조가 가장 단단하고 복된 부의 흐름이라고 했죠. 그런데 큰 재물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이 식신의 흐름이 먼저 활성화돼요. 마치 큰 비가 쏟아지기 전에 처마 끝에서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작은 횡재는 그 처마 끝에 빗방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줄기가 아직 본격적으로 쏟아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어딘가에서 큰 흐름이 시작됐다는 표시인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흔히 알려진 명리 해석과 제가 현장에서 발견한 해석이 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책에는 작은 횡재가 곧 큰 행운의 신호라고 단정 짓듯 쓰여 있죠. 그런데 제가 30년 가까이 같은 경장현 어르신들을 봐오면서 정말 중요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작은 횡재 그 자체보다 그 횡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가 훨씬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작은 돈이 들어왔을 때 와, 운이 트이는구나 하면서 더 큰 욕심으로 손을 뻗으시는 분, 그러니까 그 돈을 자본 삼아서 어디 들어가신다든지 평소 같으면 거들떠도 안 보실 정보에 솔깃해지신다든지 하시는 분은요, 이상하게 그 시점에서 운의 흐름이 뚝 끊깁니다. 반대로 작은 돈을 받으셨을 때 아, 이건 큰 비 오기 전 빗방울이구나 그러면서 차분히 그 돈으로 손주 용돈을 챙기시거나 평소 신세진 분께 작은 선물을 돌리시거나 절에 향초 한 자루 올리시는 분은요, 이상하게 그 뒤로 두레박이 한 번에 묵직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다가오는 6월에 작은 횡재가 한두 번 잇따라 찾아오시거든 그걸 절대 종잣돈으로 굴리려 하지 마세요. 작은 횡재는 작은 배풀으로 돌려보내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옛 어른들은 이걸 음덕이라고 부르셨죠. 남이 모르게 베푼 덕은 반드시 더 큰 모양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물병에 물이 차오르려면 입구가 비어 있어야 한다는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이미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아무것도 더 담기지 않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실천적인 가이드를 드릴게요. 만약 어르신께서 다가오는 6월에 작은 횡재를 한 번이라도 겪으시거든 그날 저녁에 종이 한 장을 펴놓고 그 횡재의 액수만큼이라도 좋고 그보다 더 적은 액수라도 좋으니 어디에 어떻게 베풀고 싶은지를 한 줄로 적어보세요. 손주 통장에 작게 넣어주고 싶다. 평소 신세진 친구분께 따뜻한 밥 한 끼 사고 싶다. 집 근처 절이나 교회에 작은 등을 올리고 싶다. 그렇게 적어두시고 한 가지라도 실제로 실천하시면요. 그 한 줄이 어르신의 우물입구를 막고 있던 묵은 흙을 한 줌 떠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게 그저 마음의 위안이 아니라 명리학에서 말하는 식신의 활성화 그 자체예요. 내가 가진 작은 기운을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흘려보내야 더 큰 흐름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옛 가르침이지요. 여기서 어르신께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 한 달 사이에 단돈 1,000원이라도 좋고 10,000원이라도 좋은데
정말 아주 작은 횡재나 예상 못한 환급, 사은품 같은 것이 어르신께 들어온 적이 있으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그건 어르신의 식신이 이미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표시예요. 댓글창에 단어 하나만 살짝 남겨주셔도 좋아요.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신호가 공유되면 우리 경자년 어르신들의 유월이 한층 더 뚜렷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정리해드린 4가지 신호를 한 번만 짧게 되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벽 무렵에 잊었던 얼굴이 자꾸 떠오르신다. 둘째, 뜸했던 사람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닿는다. 셋째, 몸에 자잘한 변화가 한꺼번에 2-3가지 겹쳐서 온다. 넷째, 작은 횡재나 예상 못한 환급이 잇따라라 일어난다. 이 4가지 중에 2가지 이상 겹쳐서 오시고 있다면 어르신의 우물 수위는 이미 두레박이 닿는 깊이까지 차올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르신께서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그 두레박을 묵직하게 끌어올리실 수 있을까요? 신호를 알아챘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사뭇 달라집니다. 다가오는 6월에 우리 경자년 어르신들께서 반드시 손에 잡고 가셔야 할 5가지 실천법과 1가지 특별한 풍수 비방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천천히 풀어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호를 알아채는 것까지가 절반이고 그 신호 위에 손을 어떻게 얹느냐가 나머지 절반이거든요. 우리 경자년 어르신들께서 다가오는 6월에 꼭 손에 쥐고 가셔야 할 실천법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천은 새벽 시간에 대한 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앞서 첫 번째 신호로 새벽에 잊었던 얼굴이 떠오르신다고 말씀드렸죠. 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가 우리 경자년 어르신께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간대로 들어가요. 옛 동양의학에서는 이 시간을 간이 가장 활발히 일하는 시간으로 보았고, 명리학에서는 자수의 본기운이 가장 맑게 깨어있는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잠이 깨시면 억지로 다시 잠드시려 애쓰지 마세요. 조용히 일어나셔서 따뜻한 물 한 잔만 천천히 드시고 10분 정도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때 떠오르는 얼굴, 떠오르는 이름, 떠오르는 옛 장면들을 작은 수첩에 한 줄씩만 적어두세요. 이게 단순한 일기가 아닙니다. 이건 어르신의 깊은 우물이 어르신께 보내는 통신문 같은 거예요. 거기에 큰 돈의 길이 어디서 어떻게 트일지에 대한 단서가 터져 있거든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그 단서들이 큰 그림으로 모이는 시점이 옵니다. 저는 이걸 우물의 입체화라고 부르는데요. 흩어진 점들이 어느 순간 선으로 연결되는 거죠. 둘째 실천은 6월 한 달 동안 입을 따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입은 2가지 뜻을 동시에 담고 있어요. 하나는 진짜 입에 들어가는 것, 또 하나는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먼저 음식을 살펴드릴게요. 이 시기에는 너무 차가운 음식, 그러니까 얼음 띄운 음료수나 차게 식힌 회 종류는 평소보다 좀 더 조심하세요. 자수의 기운이 강하게 흔들리는 시기라 차가운 음식이 평소보다 깊게 작용하거든요. 대신 따끈한 보리차, 살짝 데운 둥글레차, 그리고 검은 콩이나 검은 깨가 들어간 음식이 어르신께 큰 보약이 되어줄 거예요. 검은색은 우리 경자년 어르신의 본래색이거든요. 본래색을 입으로 받아주시면 흔들리는 기운이 다시 중심을 찾아갑니다. 다음으로 말씀의 입이에요. 6월 한 달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평소보다 무게가 2배쯤 무거워진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자녀분이나 손주분께, 또 오랜 친구분께 평소 같으면 농담으로 넘기시던 말씀도 이 시기엔 한 박자 천천히 내보내시는 게 좋아요. 급한 말이 한마디 나가면 우물 입구가 한 뼘씩 좁아진다고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거든요.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가면 우물 입구가 또 한 뼘씩 넓어진답니다.
셋째, 실천은 공간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건 풍수에 관한 부분인데요. 너무 거창한 비방은 필요 없어요. 집안에서 어르신께서 가장 오래 머무시는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실 소파일 수도 있고, 안방 침대 옆일 수도 있고, 식탁 의자일 수도 있겠죠.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북쪽 방향을 살펴봐 주세요. 우리 경자년 어르신의 본래 자리가 바로 정북방이에요. 이 자리가 어지러우면 어르신께 들어오는 큰 흐름도 어지러워집니다. 북쪽 구석에 묵은 종이 더미가 쌓여 있다든지 안 쓰는 물건이 박스째 놓여 있다든지 하시면요. 다가오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한 번만 깨끗이 비워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깨끗한 유리잔이나 흰색 도자기에 맑은 물을 담아두시면 됩니다. 그 물은 사흘에 한 번씩 새물로 갈아주시고요. 이게 단순한 미신이 아니에요. 물은 자수의 형상 그 자체이고 흰색은 경금의 색이거든요. 어르신 사주의 두 글자를 가장 단순한 모양으로 집안에 모셔두는 행위인 거예요. 자기 자리에 자기 모양이 놓이면 흩어졌던 기운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모입니다. 이게 명리학에서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개운법이죠. 넷째, 실천은 귀인을 향해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앞서 우리 경자년 어르신의 6월 귀인은 소띠, 용띠, 원숭이띠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귀인이라는 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어르신께 다가오시는 게 아니랍니다. 작은 손짓이 있어야 그분들의 도움이 비로소 흘러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다가오는 6월 첫 주 안에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어르신 휴대전화 연락처를 천천히 넘기시다가 소띠나 용띠, 원숭이띠에 해당하시는 분이 떠오르시면 안부 인사 한 줄만 보내보세요. 장문일 필요 없어요. 요즘 날이 더운데 건강은 어떠신가? 한번 얼굴 뵙고 싶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이 어르신 우물에 두레박줄을 길어 올리는 사람의 손과 닿게 만드는 작은 다리예요. 이건 제가 30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패턴을 봐온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자, 다섯째 실천은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의 자리를 비우시는 거예요. 큰 돈이 들어오기 직전에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빠지시는 함정이 뭔지 아세요? 조급해지시는 거예요. 신호가 두세 가지 겹쳐서 오시기 시작하면 마음이 들뜨시거든요. 빨리 두레박을 던지고 싶어지시는 거죠. 근데 우물물은 차오르는데도 자기만의 속도가 있답니다. 마음이 급해진다고 물이 더 빨리 차오르진 않아요. 오히려 두레박을 너무 자주 던지시면 우물 바닥이 흐려져서 한참 가라앉기를 기다리셔야 하죠. 그래서 신호가 오시는 시기일수록 평소보다 더 천천히 움직이세요. 새로운 투자 정보가 솔깃하게 들려오면 한 박자 늦춰서 들으시고요. 빨리 결정을 내리라는 압박이 들어오면 한 박자 천천히 답하시고요. 급한 결단을 강요받는 자리에는 가능하면 발을 들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옛말에 큰 물고기는 마지막에 잡힌다고 했거든요. 성급한 두레박은 작은 것밖에 못 길어 올린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어르신께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정리해드린 4가지 신호와 5가지 실천 중에 어르신께서 지금 당장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시겠다면 어떤 것부터 손을 대보시고 싶으세요? 새벽 수첩 한 권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북쪽 구석 정리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또는 오랜 인연 한 분께 안부 한 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댓글창에 그 한 가지만 짧게 적어주시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자리에서 어르신의 함자와 그 한 가지 실천이 부드럽게 자리 잡으시기를 정성껏 기원해 드릴게요. 이건 그저 인사치레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을 모으는 일은 그 자체로 작은 기도가 되거든요. 옛 어른들은 이를 두고 동기상감이라 부르셨답니다. 같은 기운이 서로 통하여 비로소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계시다는 그 자체가 어르신과 저 사이에 작은 동기상감의 다리가 놓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풀어드린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던 한 대목이 어디였는지 잠깐만 떠올려 보세요. 그 대목이 바로 어르신께 가장 필요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는 늘 우리가 가장 깊이 멈춰선 자리에서 다시 출발한답니다. 오늘 길게 이어진 이야기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1960년생 경자년 어르신들께 다가오는 6월은 결코 가벼운 한 달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정리해드린 4가지 신호를 알아채시고 5가지 실천을 천천히 손에 쥐고 가신다면 어르신 마음의 우물은 분명 한 뼘씩 차오를 거예요. 오늘 미처 다 풀어내지 못한 이야기와 6월 한 달간의 일자별 흐름은 영상 설명란에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으니 한 번만 더 시간 내셔서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사주는 같은 경자년이라도 들어선 자리에 따라 풀이가 사뭇 달라집니다. 나에게만 해당하는 6월의 길이 따로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1:1 상담 창구를 조용히 열어두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노크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어르신 마음 한구석에 작은 등불 하나 켜드렸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옆에 채널 추가 버튼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어르신을 찾아뵙겠습니다. 복사골 천명, 늘 어르신 곁에서 정성으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